히딩크도 두려워한 홍명보 히딩크가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축구협회에서 선수 명단을 제안했지만 우리는 우리만의 명단이 있다고 거절했다.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쓴 거스 히딩크 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도 대한축구협회 회장 정몽규의 운영 간섭에 대해 거론했다. 지난 25일 방영된 SBS 과몰입 인생사에서 히딩크 전 대표팀 감독은 VCR 인터뷰를 통해 한국 축구대표팀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이 영상을 통해 히딩크 전 감독은 한국 축구판의 유교적인 기강을 바꾸고자 했다고 털어놓았다. 경기장에서 선후배에 관계없이 반말을 사용하게 하는가 하면 월드컵을 앞두고는 신인들을 기용하는 등의 파격적인 운영을 선보였다. 당시 히딩크 전 감독은 고참 홍명보를 제외하고 박지성을 기용하는 등 색다른 엔트리를 구성했다. 이 과정에서 이견이 있던 축구협회 측은 평가전 명단 발표를 앞두고 히딩크 전 감독에게 협회에서 원하는 선수 명단을 보냈다. 이에 히딩크 전 감독은 당시 협회에서 선수 명단을 따로 제안했는데 우리는 우리만의 명단이 있기에 거절했다고 답했다. 2002년 당시 월드컵 전 열린 대륙간컵에서 한국 대표팀은 프랑스의 0대5. 체코와의 경기에서도 0대5 참패를 면치 못했다. 히딩크 전 감독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지만 히딩크 전 감독은 월드컵 개막 목전까지 최종 엔트리를 선정하지 않았다. 히딩크 전 감독은 팀이 만들어지면 주전 선수와 비주전 선수가 나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주전과 비주전이 매너리즘, 소외감이 생기게 된다며 니들이 팀에 집중하지 않게 되면 그게 팀이 망가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히딩크 전 감독의 지도를 받았던 2002 월드컵 멤버 중 하나인 이천수 역시 올해 전 히딩크 전 감독의 팀 운영 방법에 대해 거론한 바 있다. 2022년 업로드한 히딩크가 싹 다 바꿔놓은 한국 축구 시스템이라는 영상에서 이천수는 나는 히딩크 전 감독이 축구의 형성 문화를 다 바꿔놨다고 본다며 그게 대단한 거다. 선수 입장에서는 같이 평가가 좀 달랐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천수가 해당 영상에서 중점적으로 거론한 것은 히딩크의 집중 훈련 방법이었다. 셔틀런 훈련에 대해 그는 체력 훈련 덕분에 우리가 4강에 들었다는 말이 있는데 이건 진짜다라며 4번을 달리고 나면 쉬는 시간을 잠시 주는데 그 사이에 체력이 다시 올라오는 시간을 잰다. 이 훈련을 처음 접한 건 네덜란드 전지훈련 때였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히딩크 감독의 체력 훈련은 좀 다른 게 셔틀런도 있지만 파워 웨이트 같은 것도 많이 달랐다. 기계를 가지고 하는 웨이트는 금방 빠지지만 자기 몸을 가지고 하는 웨이트는 오래 간다더라고 증언했다. 당시 히딩크 감독 사단의 레이몬드 베르헤이안 피지컬 트레이너는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키기로 악명 높았다고. 이천수는 한국에서 처음 시도했던 이런 것이 체력 훈련 되게 중요했다며 우리 전체가 안 하던 체력 훈련을 하고 레이몬드와 히딩크 감독의 합작인 파워 트레이닝이나 셔틀런을 시도하니까 몸에서 확 받아서 체력이 좋아졌다. 몸에 자신이 있어지니 뭐든 플레이하게 되더라고 설명했다. 히딩크 전 감독의 선수단 운영에 대해 설명한 이천수는 우리가 그때 피지컬이 그렇게 중요한가를 몰랐을 때 레이몬드는 그걸 알고 우릴 시킨 게 아니냐. 그때 처음 도입한 팔꿈치 마사지는 현재까지도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선진 축구 문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한 이천수는 히딩크가 많은 것을 바꿔놓고 갔다는 말에 나는 히딩크 전 감독이 축구의 형성 문화를 다 바꿔놨다고 본다. 당시에 히딩크 감독은 인터뷰만 한 것도 아니고 계속 지시하고 함께 움직이고 시스템을 바꿨다며 시스템적으로 너무 많은 문화를 줬다고 말했다. 현재 축구협회는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직은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이 퇴업으로 경질된 이후 5개월 동안 공석이었다.
축구협회는 보여주기 식으로 여러 외인 감독 후보군을 추려놓고 뒤로는 홍명보 전 울산 HD 감독을 내정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또한 이임생 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가 홍명보 감독을 선임할 당시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논란도 터져나왔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홍 감독 선임에 대한 특혜 이슈로 축구 팬들의 분노가 절정에 달해 있다. 당시 홍명보 감독은 자료 준비도 면접 과정도 없이 읍소만으로 사령탑 자리를 맡아 논란이 됐다. 또 당초 외인 감독 후보군들은 한국행을 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일부 후보는 표지 포함 22페이지 자료와 대표팀 경기 영상 1개, 다른 감독은 표지 포함 16페이지의 PPT 자료를 준비하는 등의 열성을 보였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여러 논란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축구 팬들은 해당 영상을 최근 다시 찾아 다시 히딩크 시절처럼 훈련을 해야 한다, 지도자들을 싹 다 바꿔야 한다 등의 댓글을 남기고 있다. 한편 코치 선임 작업 및 대표팀 선수단 면담을 마친 후 유럽에서 25일 귀국한 홍명보 대표팀 감독은 오는 29일 공식 기자회견에 나선다. 2. 정몽규 2002 월드컵 스타 선수의 축구협회장 권유, 처음 공개된 사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자서전, 회고록, 축구의 시대를 냈다. 정몽규 회장은 저서에서 2002년 월드컵에서 뛴 스타 선수 출신 축구인에게 대한축구협회 회장직 출마를 권유했다고 회고했다. 이 사실은 정 회장의 저서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26일 출간된 축구의 시대 목차를 살펴보면 정몽규 회장은 저서의 제6장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나서다의 한 단락에서 이런 사실을 털어놨다. 정 회장은 저서의 179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레전드 홍명보에게 축구협회장 출마를 권하다 부분을 할애해 한 축구인에게 축구협회 회장 출마를 권유했던 사연을 밝혔다. 정 회장에게 축구협회 회장 출마 제의를 받은 주인공은 축구대표팀, A대표팀, 사령탑으로 선임된 홍명보 감독, 전 울산 HD 감독이었다. 정 회장은 저서에서 레전드 홍명보에게 축구협회장 출마를 권하다라고 적었다. 홍 감독은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거스 히딩크 감독이 이끈 축구대표팀 멤버로 출전해 큰 활약을 펼쳤다. 그는 현역 은퇴 이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축구협회에서 전무이사로 일하기도 했다. 정 회장은 2013년 취임한 뒤 축구협회장을 연이어 맡고 있다. 정 회장과 홍 감독은 고려대 동문이기도 하다. 정 회장이 홍 감독에게 당시 축구협회장을 권유한 자세한 사연은 저서 축구의 시대에서 확인하면 된다. 정 회장은 저서 축구의 시대에서 지난 14년 동안 한국 프로축구연맹 총재와 축구협회 회장으로서 직간접적으로 겪은 주요한 일들을 정리했다. 축구의 시대에 대해 출판사인 브레인스토어는 정몽규 회장이 자신의 축구 인생 30년을 되짚으며 작년 여름부터 1년간 집필한 에세이 축구의 시대를 출간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어쩌면 이 책은 그동안 정 회장을 둘러싼 오해와 논란에 대해 답하는 최초의 오피셜 코멘트일 수도 있겠다. 물론 이 책은 이런저런 물음에 답변하기 위해 쓰인 책이 아니다. 축구인으로 살아온 30년의 삶을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해 보겠다는 마음으로 집필 작업에 몰두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축구협회는 19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홍명보 감독 취임 기자회견을 연다라고 지난 24일 밝혔다. 홍 감독은 29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축구대표팀 지휘봉을 잡게 된 과정을 설명하며 축구 팬들을 설득할 걸로 전망된다. 또 외국인 코치진 면접 결과 등 축구대표팀 코칭 스태프 구성 계획과 유럽파 선수들과의 면담 내용 등을 취재진에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3. 리더가 지닌 생각의 크기. 우리를 열광의 도가니에 빠지게 하는 스포츠 경기 중 대표적인 게 국가대표 축구팀 경기다. 모든 사람이 훈수꾼이 돼
저마다 한마디씩 할 만큼 관심이 지대하다. 그런 국가대표 축구팀이 신임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고 주요 뉴스로서 다뤄지고 있다. 그만큼 대표팀이 위기 상황이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지난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감동을 지닌 우리는 특히 히딩크 감독의 활약상에서 감독이 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실감했다. 주지하드 감독은 팀,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 지도자로서 팀이 성취할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 감독은 자신의 경기 철학을 바탕으로 팀의 전반적인 전략과 전술은 물론 팀의 미래 지향점을 제시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팀의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당연히 게임은 선수들이 하는 것이고 감독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팀의 미래 향배를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인 것만은 분명하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게 감독의 경기 철학인데 언급한 철학이라는 다분히 인문학적 표현은 감독의 생각의 크기라고 바꿔 말해도 무방할 듯하다. 이는 미래에 대한 해안과 통찰력 그리고 마음에 품은 큰 뜻으로 다시 해석할 수 있다. 앞에서 좋은 추억으로 소환한 히딩크 감독의 나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 라는 말은 적절한 예가 될 수 있다. 그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과를 얻기 위해 선수들에게 원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선의의 경쟁을 도입했다. 또 강팀에게 주눅 들어있던 선수단의 소위 이기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자기 생각을 흔들림 없이 펼쳐나갔다. 무한 생존 경쟁이 벌어지는 비즈니스의 세계. 곧 사업 현장도 앞의 예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요즘 우리 생활에서 필수적인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면면을 보면 그 조직을 끌고 나가는 리더의 생각의 크기가 각각의 비즈니스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걸 잘 알 수 있다. 글로벌 기업으로는 애플, 구글, 메타, 아마존 등을 비롯해 요즘 국내에 깊숙이 침투한 중국 이커머스 기업인 알리, 테무 등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활약하는 국내의 삼성, SK, 현대 등의 리더들이 펼치는 치열한 경쟁의 장면을 보면 리더 역할의 중요성을 극명하게 알 수 있다. 물론 한 개인의 능력치로 모든 걸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사업체나 단체의 현격한 발전의 구심점은 대개 리더가 가진 생각의 크기에 따라 좌우된다. 리더는 앞으로 나아갈 지향점을 제시하고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무엇을 위해 일하며 어떤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지 설파한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더 의미 있는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리더의 생각의 크기가 적극적으로 구현되려면 조직 구성원들과 궁합이 잘 맞아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를 위해 리더는 원대한 꿈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하의 몸에 난 종기 고름을 입으로 빨아주는 연저지인의 고사와 같이 어질음과 의로움, 솔선수범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또 명마도 백낙처럼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을 만나야 세상에 알려진다는 백낙일고의 이야기가 강조하는 것처럼 부하의 재능을 알아보는 안목을 기르기 위해서도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 후 모두가 꿈꾸는 행복한 미래를 위해 함께 갑시다를 외치는 사람이 바로 리더인 것이다.